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승기를 잡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집중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잠수함을 이용해서 이란 전함을 격침시켰다면서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인도양 해역을 지나던 이란 해군의 호위함에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함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침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함정을 향해 고속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했으며 어뢰로 적군 함정을 격침시킨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소 8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An American submarine sunk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페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란 부대 지휘관을 사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2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공격하거나 해저로 침몰시키는 등 이란의 주요 해군 전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 영공도 장악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아무런 저지 없이 영공 장악을 마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해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란 영공에서 자유롭게 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필요한 탄약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이란 내륙으로 더 깊이 타격을 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상군 투입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ll, they're not part of the plan for this operation at this time, but I certainly will never take away military options on behalf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the Commander-in-Chief. 한편 미국과 합동작전 중인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 동부에 있는 군 복합시설에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 250여 발의 포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란에 대한 공격은 해상과 영공에 이어 육상 작전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쓰러진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전세가 이미 기운 만큼 이란이 저항 의지를 접고 백기투항해야 한다는 엄포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엿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를 위해 이른바 3단계 작전에 나섰는데요. 이 같은 대대적 공세에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모든 군사 경제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하며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이란을 향해 연일 공격을 퍼붓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 정권의 완전한 교체입니다. 이를 위해 3단계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 공습으로 하메네이 등 이란 지도부를 제거한 1단계 작전을 시작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방공망 파괴에 초점을 맞춘 100시간의 2단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등 현 이란 정권의 기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투입해 이란 영공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테헤란 사령부와 바시즈 민병대 등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돕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투에는 보병부대와 기갑부대, 공병부대 등 지상군 3개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עד כה תקפנו, השמדנו והוצאנו משימוש כ-300 מערכות הגנה איראניות וטילים בליסטיים. 이에 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중동의 모든 군사, 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중동 3개 국가에 배치된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레이더 세대를 미사일로 타격해 파괴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비롯해 국방부 청사도 공격했습니다. 다만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전투 첫날에 비해 86% 줄었다며 이란의 반격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에 파견된 저희 취재기자가 어렵게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 무산담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은 어젯밤 오만 수도 무스카트를 출발해 12시간 만에 이곳 무산담에 도착했습니다. 전쟁 여파로 항공편이 끊기면서 약 500km를 육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오만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다시 오만으로 들어오는 경로였는데요. 국경을 2차례 넘으며 모두 4번의 출입국 심사를 받았는데 검문이 평소보다 훨씬 강화되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방 기자, 직접 도착해보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바다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바다 건너 맞은편은 이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평소라면 하루 50척 안팎의 대형 유조선이 끊임없이 오가는데 지금은 선박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주요 선사들이 운항을 중단하거나 대기 상태에 들어간 걸로 파악됩니다. 네, 방 기자, 실제 선박 피격도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오만 인근 해역에서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 오만 북쪽 약 2해리 지점에서 몰타 선적 컨테이너석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후 계속해서 큰 폭발음이 들려온다는 현지 교민들의 제보도 이어졌는데요. 또 오만의 주요 에너지 거점인 두쿰항과 호르무즈 해협과 인도양을 잇는 살랄라항 일대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네, 미국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는데 관련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봉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 해군의 유조선 호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직 대규모 해상작전이 공식 확인되진 않았지만 미국은 인도양 일대에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일대 발이 묶인 우리 선원은 현재 18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며 안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네, 중동 곳곳에 국가 없이 산재해 있는 쿠르드족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와 손을 잡고 이란을 겨냥한 지상 공격 작전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 내 봉기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쿠르드족의 지상 공격 작전이 과연 전쟁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쿠르드족 전투원 수천 명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건너가 지상 공격 작전을 개시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동 곳곳에 산재해 있는 쿠르드족이 한 4,5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이 충돌, 이번 작전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총 그 인구 4,500만에 이르는 쿠르드가 한 몸으로 움직인다면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해야 되는 이란 입장에서는 쿠르드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쿠르드족도 어느 한 곳에 집결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튀르키예 이 여러 지역에 지금 분산돼 있고요. 또 쿠르드족 내부에서도 특히 민병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파벌들이 있어요. 이들이 모두 지금 일치돼서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전황을 좌우할 변수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그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군요. 그런가 하면 이란이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타격했다 이런 이제 또 보도도 나왔는데 이 보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대리 지상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쿠르드족을 미국 입장에서 이용하는 것은 득도 있지만 실도 있어요. 득인 경우에는 이제 당장 지금 단기간 내에 아무리 과거에 비해서 미군의
지상군 이동 속도가 전개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지만 네네. 적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1, 2주의 시간은 걸리거든요. 아, 지상전이 네. 투입을 두 만약에 번째는 한다고 해도. 네. 그 이란이 위치를 볼 때요. 미국의 그 비교적 우호적인 중동 국가들로부터 이란에 진입할 수 있는 이 육로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 미 지상군 투입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란에 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은 할 수가 있겠지만 쿠르드족 자체가 전반적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군사적인 적대행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든가 네. 그 전황을 좌우할 만한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백악관은 쿠르드족과의 접촉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네네.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부인을 했잖아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세력들이 이 중동 지역에서 어떤 작전을 펼칠 때 쿠르드족 이름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예, 예. 이게 왜냐하면 현지의 지형이라든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 핍박을 받아서 그런지 의지도 충만하고 네네. 전투력도 뛰어나요. 그리고 대체로 그 나라 현지 정부들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분리 독립이나 이 자치권을 지향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쿠르드족을 적절히 이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이런 경우에 결국 어떤 약속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뭐 자치를 보장을 한다든가 쿠르드 독립국가의 뭐 수립 같은 거에 도움을 주겠다든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쿠르드족이 산재에 있는 국가들하고는 잠재적인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서로 어떤 돕기로 협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는 쿠르드도 우리 편에서 참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쿠르드족 측에서 밝힌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이제 지금 쿠르드족의 참전을 공식화하고 싶은 그 생각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만큼 쿠르드족 미국으로부터 어떤 네네. 약속 같은 걸 얻어내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바로 아까 얘기한 득이 되는 만큼 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가 결국은 그럼 쿠르드족도 그동안 역사적으로 굉장히 자기들의 자치권이나 아니면 독립을 지원해 줄 걸로 믿고 미국이나 서방을 지원했다가 이게 공연불이 된 적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쿠르드족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지금 또 하기에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쿠르드는 비교적 이거를 지금 현재로는 자기네들의 지원 사실을 지원 참전을 좀 오히려 더 공식화하고 싶은 생각이 공식화하는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앞서 이제 잠시 좀 언급을 해주신 대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1, 2주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쿠르드족을 이용을 한 거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작전을 하면서 뭐 헤그세스 장관의 브리핑이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네네. 뭐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는 핵무기라든가 이런 위협 무기들의 제거가 제일차적인 목적이지. 예.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동 지역에 개입할 때 했던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새로운 국가 건설,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 이건 지금 염두에 안 두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은 지상군 투입 자체도 지금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 지상군 투입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자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가 주는 메시지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 빌딩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네. 또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뭐 최종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 결심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근본적으로 미국이 바라는 그러니까 정말 딱 얘기한 대로 핵무기나 위험 무기를 다시 만들지 않게 만든 그러니까 근본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기만 드러나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하메네이 정권과 같은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한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과거에 미국에서 했던 중동 정책이라든가 그런 지상군을 대규모 투입하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고 쓸데없는 짓이었다고 비판을 했지만 그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정말 목적하는 것이 이란의 정권이나 체제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예. 지상군 투입이 없이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미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어뢰로 이란함을 격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네. 그 영상도 이제 봤는데 미군이 이렇게 잠수함 어뢰로 이렇게 이란의 함을 격침시킨 거, 그러니까 잠수함 어뢰를 꺼내든 건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뭐 2차 세계대전이 처음이라는 게요. 네.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잠수함 작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네. 상대방하고 정말 전면적으로 대규모 전쟁을 벌일 때 일단 상대방의 통상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상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가는 물자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상선을 먼저 공격하기 위해 쓰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대규모의 상대방의 주력 함정들을 격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치렀던 2차 세전 이후 전쟁 중에서 이렇게 해군력을 대규모로 동원해서 상대방의 해군력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해야 되는 상대방의 해군력을 경멸을 시켜야 되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어뢰까지 발사를. 사실 이게 미국은 첫 번째 케이스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잠수함이 수상함정을 격침시킨 사례는 과거 포클랜드 전쟁도 그랬고요. 네. 있었어요.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요한 상대방들이 그런 잠수함 작전까지를 동원해야 될 정도의 대규모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이건 북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은 그 정도로 잠수함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작전이 장기화되거나 크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거예요. 근데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제일 첫 번째는 결국은 그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해협 자체는 좁아요. 그거는 소형 함정을 가지고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물동량을 차단하려면 해협의 진입로 앞부터 나가서 네. 상대방 상선들을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경고 신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공해상에 인도양 공해상에 이제 나가서 작전하고 있었던 그런 포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지를 아예 지금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네네.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행에 옮기는데도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는 봉쇄를 위해서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해군력이라도 동원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이제 잠수함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은 이 이제 군사적 충돌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네네. 관심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란이 뭐 어제도 이제 나온 보도들을 보면 아직 우리 뭐 최첨단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과연 이란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 버틴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버틴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를 추종하는 그 이 정치 세력들이 다수거를 점하고 있는 이란 상층부가 완전히 바뀌는 게 이게 이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냐? 네. 아니면은 뭐 최소한 그래도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냐? 이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겠네요. 네, 일단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저항을 할 수 있는 시간 이걸 얘기한다면 저는 한 2주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여전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신형 미사일들도 있고 얘기를 네, 우리 하잖아요. 최첨단 무기. 근데 네. 이 지금 이란의 대응 양상을 보면 초반에는 거의 무차별적으로 여기저기 중거리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들을 쏴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뜸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군 브리핑도 있었지만 미사일이 뜸하다는 건 두 개예요. 하나는 재고가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두 번째는 미사일은 절대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한 바로 앞 전장에서 있는
뭐 대대 연대급 부대가 함부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운용할 때 있는 최상층부의 군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작동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무기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초반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세에서 네. 군 지휘부들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타격을 입고 몰라 그랬다. 자, 군 지휘관 한두 명, 뭐 그럼 다른 사람들 승진시켜서 배치하면 될게 그런다라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전투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휘 통제하는 기능 자체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문제는 그걸 기다려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더구나 남아서 그다음에 지휘 관계를 계승하는 인물들도 정치적 리더십, 후계자들의 못지않게 아마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추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도 위협을 계속 좀 받고 있는. 이쪽 직계 타격을 통한 디카피테이션 스트라이크, 우리나라에는 참수 작전이라고 하죠. 이걸 진행을 해나갈 거고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무기의 무기가 어느 정도 온전하느냐와는 별도로 정권 단위로 하나의 정부로서 의미 있는 저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한 2주라고 봐요. 근데 저항이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테러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저항이라고 보면 그 시간은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참수작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이란이 차기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이죠. 이 모즈타바를 선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떤 참수작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걸 선출을 하려고 이제 차기 지도자로 선포됐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도 타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네네. 두 번째는 이게 아무리 지금 이 아버지가 갑자기 폭격에 사망한 사건이라고 해도 이슬람 율법 내에서도 이게 사실상 혈연 계승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 정권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 과거와 달리 무조건 나를 침략에 대한 피해자로 선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서 올 1, 2월까지 있었던 시위에서 같은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거나 고문했다는 그 정통성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민간인에 대한 유혈 진압의 가장 명령권자라고 할 수 있던 하메네이의 아들이 또 그다음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이건 대외적으로 기존의 이란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정통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큰 거고 지금 공식적인 지도자 발표는 늦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결사 저항 의지를 보인다면 그 상징성 면에서도 가장 큰 게 하메네이 아들인 건 맞아요.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이 보도도 좀 흥미로웠는데 이란의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서 미국의 CIA에 물밑 협상을 요청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이제 자체적으로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밑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동운명체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이란 정부 내에서도 일부는 개혁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같이 다 죽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출구를 모색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일환으로 지금 미국과의 일단은 지금 교전의 중단을 위한 어떤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하메네이의 아들이 지도자로 정말 발표가 되면 이거는 사실은 중앙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한쪽의 일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지도자 부재 상태가 오래 가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쪽들이 오히려 내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징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란 내부적으로 서로의 이제 목소리가 누가 더 이제 힘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이제 내부 말씀이에요. 쪽에 이란 내부의 정치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